자, 이거 네. 참고로 최초 공개입니다. 어떤 거냐면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클로드 오. 모드로 갈아타고 있는 이유. 뭐 아니면은 그냥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아. 자막만 집어 던졌어요. 아. 이 유튜브 영상에 가장 적합할 만한 썸네일을 어. 만들어 봐라.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리서치를 쫙 시켜 놓고 결과를 토대로 이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냥 썸네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나왔는지가 사실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진짜 원큐에 맞는 건데 네. 제 경쟁자들 그 컴패티티브 애널리시스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 모든 거를 3일 정도 만들었나? 요렇게 이제 제가 만든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뭐 아니면 이것도 해봤는데 그래도 네. 결국 이 시스템을 이길 수가 없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How I AI 팟캐스트에는 18만 유튜버이자 인스타그램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 우리 알렉스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네, 저는 알렉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본명은 안상현이고요. 실리콘밸리 온 지는 한 8년 차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개발자로만 7년 반을 있었고요. 최근 한 2-3년 동안에는 이제 GenAI 기술이 워낙에 그런 컨텐츠 포맷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GenAI를 써서 이 광고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이 소재들을 탈바꿈시켜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일을 많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또 재밌었던 게 최근에서는 정말 실리콘밸리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쪽의 고민 영상 같은 것들을 주로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현재 분위기 어떠하신지 뭐 특파원으로서 한번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 좀 참담하고요. 살벌합니다. 네, 살벌합니다. 일단 뭐 다른 회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네, 살벌합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밌는 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 꿈의 직장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칠하고 오히려 그래 가지고 좀 막 불안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코비드쯤 되고 나서부터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빡세지는 이 인텐시티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이 거기에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아, 피크를 어 찍고 있군요, 지금. 지금 네. 지금 그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흉흉하냐가 좀 중요한 건데 음. 어 개발의 정의가 좀 재정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 되게 재밌는 게 진짜 몇 개월 전만 해도 '아 바이브 코딩? 야 그거 우리 대기업에서는 못 해. 이거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거 뭐 리스크 너무 많고 할루시네이션 컨트롤 안 되고 이거 쓰는 애들은 다 좀 뭔가 하수 취급을 받았어요.' 뭐 메타 같은 음. 경우는 이제 코드베이스도 엄청 크고 이제 모노 리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도 전혀 안 되고 하니까 에이전트도 완전 쓸모없고 막 테스트 같은 거를 쓰려고 해도 막 말도 안 되는 거 지원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음. 근데 진짜 한두 달 사이 제 생각에는 오퍼스 4.5 그거 나오고 갑자기 좀 네. 한도가 많이 갈린 것 같은데 근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개발자들이 이거를 체감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음. 갑자기 이제 크리스마스랑 이제 연말에 이제 그 안드레이 카르페스랑 막 보리스랑 막 "와 이거 미쳤다." 막 "와 말 안 되는데." 막 "나 개발자로서 앞으로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다가 "이거 아.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메타 안에서도 "이거를 가장 빨리 배워서 가장 빨리 써먹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리워드도 되게 많이 해 주고 회사에서. 이제 아. "AI 아. 툴을 너가 얼마나 잘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 너에게 그 퍼포먼스 리뷰를 할 거다." 근데 그런 적 네.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적이 아. 한 번도 없었어요. 7-8년 동안. 네. 뭐 저는 광고팀이니까 음. 제가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줬나 뭐 이런 거로 이제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제는 네. 얘가 앞으로 뭐 10x, 100x 할 음. 포텐셜이 보이는가 이런 거를 쪼끔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AI를 얼만큼 써서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역량을 얼만큼 스케일업 할 수 있는가 그거가 이제 평가가 이제 좀 제대로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제 아. 생각에는 올해부터 이거 못 따라가면은 당연히 뭐 상위 몇 프로에 드는 거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1 인의 개발자로서 트래디셔널 개발자로서 이 '퍼포먼스 리뷰를 좋게 받기는 진짜 어렵겠다.'라는 아.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역시 AI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존의 문제와 너무 직결되는 그게 너무 큰 것 그렇다고 같고 생각해요.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안드레 캐페시나 또 보리스 케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들도
뒤처진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을 들었다. 내가 그런가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딱 썼고 그 대화록이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확실히 충격을 먹었던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확실히 알렉스 님도 정말 분발하시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그러면은 그런 데 있어서 알렉스 님 같은 경우에도 그 클로드 코드를 또 활용하신다고 좀 최근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 뭐 클로드 코드가 왜 지금 단계에서 우위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저는 바이브 코딩 나왔을 때부터 저는 완전 하입을 가지고 이제 램프업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랩 음. 앰바서더 같은 것도 하고 영상도 엄청 많이 찍고 이거 만들면서 '와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저는 개발의 영역이라는 게 음. 엄청나게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 래플릭 같은 게 나오고 시작하면서 '아 이거를 나처럼 개발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너무 쉽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엄청 공부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네. 클로드 코드를 접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음.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음. 그냥 뭔가 조직을 관리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사업 네.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겠다.' 클라우드 코드는 '아 회사를 굴릴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래플릭 같은 거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아이디어 이런 싸움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프롬프트 설계하는 거 '아 이런 프롬프트를 쓰면은 뭐 이렇게 원샷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를 많이 막 얘기하고 배우고 가르쳤다면 이제는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그런 생각 회로 같은 거를 음. 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에이전트를 잘 설계했을 때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와 주는 그러니까 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한 단계 위 단계가 생긴 것 같아요. 음. 옛날에는 뭐 코드 요만큼 자동화시키는 거. 그다음에는 이제 래플릿으로 뭐 서비스 하나 자동화시켜서 만드는 거. 이제는 클로드 코드로 뭐 서비스 여러 개 아니면은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근데 그게 옛날에도 물론 가능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시간 네. 소요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 모든 진입 장벽을 쪼끔 에이전트를 활용함으로써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가장 최적의 툴인 것 같아서 좀 음.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도 최근에서야 그 위력을 쪼끔 깨닫기 시작해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심오한 세계구나.' 또 싶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확실히 그 1 인이 직원을 스스로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AI 직원 같은 경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평가 점수 자체가 '너는 지금 얼마나 효율적인 에이전트를 몇 개 가지고 있고 걔네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떤 임팩트를 냈어?'라고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평가 점수 이런 것들을 주로 좀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음. 이것도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해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 능력 차이가 반드시 날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도 해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깐 단순히 '에이전트를 여러 개 멀티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걔네가 어떻게 서로 협업을 해야 되고 맞아요. 어떤 순서로 시퀀셜하게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또 다시 리뷰도 받고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중간에 연결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다시 메우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크플로우의 이해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사실. 그냥 일을 그럴 수 잘하는 있죠. 사람 '아 이거가 네. 필요하네. 넣어야겠다. 이게 필요하네.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감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음. 그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요런 거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실무자는 오히려 쪼끔 어렵고 왜냐면 하나만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네. 전체 관리자들이 뭔가 쪼끔 더 잘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정말 지금 사회에서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눈을 갖기가 생각보다는 어렵거든요. 그 조직을 그러니까요.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네 아니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은 해 보니깐 제가 알겠는 게 무조건 시스템이거든요. 어떤 네. 역할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서로의 롤이 안 겹치게끔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되게 심겨져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여러 엔지니어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에이전트 어떻게 하면은 멀티로 잘 만들어요?"라고 물어보면 그 "하나하나로 그냥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하나의 어떤 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을
여러 음. 개 심어서 서로 롤이 안 겹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맞아요. 해 놓는 게 맞아요. 효율적이다라고 음. 표현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러면 맞습니다. 이거는 조직을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조직을 어떻게 내가 잘 만들지에 대한 어떤 경영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좀 융합돼서 지식이 좀 전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인사이트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클로드 코드로 최근에 많은 실험들을 조금 해 보신다고 듣기는 했는데 뭐 어떤 걸 해 보시고 계신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음. 리서치 에이전트를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예전에는 해 보지 않은 건데 저는 그동안 이제 리서치를 한다고 하면은 노트북 L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챗GPT 딥 리서치 뭐 아니면 제미나이도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리서치를. 근데 그거는 네. 사실 원오프잖아요. 근데 이거를 리커링 베이시스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음. LLM으로 저도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는 개발자 입장으로서 말씀을 음. 드리면은 이 음. 도메인 널리지가 진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LLM으로 프로덕트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음. LLM이 가지고 있는 그 총괄 지식은 사실 음. 뾰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프롬프트를 정말 짜임새 있게 많이 짜 놔도 음. 그런 뭔가 그 도메인 널리지랑 그 컨텍스트를 직접적으로 주입시키지 않으면 음. 그 퍼포먼스가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네. 창의력도 쪼끔 떨어지고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떨어지고 룰 같은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에이전트에 반영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전트로 리서치를 자동화시키는 거를 몇 번 음. 좀 만들어 보고 계속 해 보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뭐 쉬운 것 아. 같지는 않아요. 뭐 레딧도 뭐 긁고 뭐 웹 서칭도 하고 뭐 여기서도 API 가져오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은 LLM 자체에서도 이렇게 소싱해 가지고 컨텍스트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synthetic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그래 가지고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에이전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음. 그걸로 이제 에이전트가 소비하는 그런 컨텍스트로 바꾼다든지 그 음. 에이전트로 가지고 이제 리서치하는 거를 많이 해 보고 있고요. 두 음. 번째로는 전 시스템 자동화를 좀 많이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음.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오래 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되는지 쪼끔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기획으로 시작해서 이제 기획을 이제 다 같이 이제 evaluate를 하고 거기서 이제 로드맵을 짜서 priority를 선정을 하고 그 priority마다 priority queue로 이렇게 하나씩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새로 eval하고 뭐 이런 식의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에이전트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해 보고 음. 있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연구 대상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진짜 클로드 코드 정말 잘하시는 분을 만나긴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중간중간에 이 카운실 에이전트라고 해서 개발을 하나 하게 됐을 때 테스트 단계에서 실제 리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걔네들이 한 번 더 쫙 서로 협응해 가지고 평가하고 하는 음.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 놓으신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천재인가?'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당시에는. '너무 놀랍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비슷하게 좀 접근하시는 느낌이 더 들어 가지고 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 말씀해 주신 그 리커링 베이시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잘 쌓아 놓고 적재해 놓고 리서치를 내가 반복적으로 수행했을 때 항상 동일한 내용으로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시도는 저도 생각은 못 해 봤는데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딥 리서치를 할 때 그냥 뭔가 프로젝트마다 분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에이전트를 만약에 설계한다고 하면은 그런 에이전트가 서로가 컨텍스트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 보네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뭐 최근에 뭐 만드신 스킬이라든가 뭐 시도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뭐 네.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만들어 보고 있는 뭐랄까 궁극의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거 되면은 일단 1 번이 제 네. 인생이 너무 행복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 번은 '와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음. 비슷한 서비스들도 제가 몇 번 써 봤어요. 유명한 것도 몇 개 음. 있고. 근데 그거보다 뭔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시작을 해본 건데 네. 실제로 꽤 잘 쓰고 있거든요. 아직 뭐 네. 한 반의 반의 반도 못 만든 건데 자 이거 네. 참고로 최초 공개입니다. 이 어떤 거냐면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를 또 제가 해 봤잖아요. 이 썸네일이 거의 한 50% 이상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아. 느꼈어요. 실제로 이런 썸네일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코스트와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네.
'아 이건 진짜 되겠다.' 싶은 영상이 있었는데 음. 썸네일이 이상해서 클릭이 너무 낮아서 망해 버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음. 근데 네. 그러면 인제 열 몇 시간의 제 노력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거를 네네.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음.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런 서비스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네.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어제도 제가 이렇게만 집어 넣었어요. 사람들이 다 클라우드 오. 코드로 갈아타고 있는 이유. 뭐 아니면은 제가 영상을 어제 만든 거를 자막만 뽑아 가지고 이렇게 네. 그냥 자막 파일을 집어 던진 거죠. 그냥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아. 자막만 집어 던졌어요. 아. 그래서 네네네네. 거기서 "너가 알아서 이 유튜브 영상에 가장 적합할 만한 썸네일을 어. 만들어 봐라." 이렇게 결국 만든 건데, 네. 이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 게 하나만 고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음. 유튜브가 재밌는 게 A/B 테스팅을 할 수 있게 해 줘요. 그러니까 세트 3 음. 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게 해 주는데,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몇 시간을 쏟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거를 자동화시켜야겠다.' 근데 이거 음. 자동화시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 썸네일 소재 하나를 만들려면은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 사람들이 간지러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어떤 건지,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이 비주얼 엘레먼트, 그런 음. 뭔가 그 사람의 그 뇌의 과학, 심리,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리서치를 쫙 시켜 놓고 그 리서치한 결과를 토대로 이 서비스를 만든 거죠. 아. 그 시스템 리서 프롬프트에 그 리서치 결과가 들어가 있다는 뜻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네. 코드 베이스를 쪼끔 보여 드리자면은 여기 네. 보면은 이 테크닉 같은 거라고 해 가지고 요런 어. 것들을 쫙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 한두 줄이 엄청 아니에요. 기네. 예, 말이 안 네.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 네. 보면은 이 vertical split이라는 뭐 variation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이 before, after 같은 거를 할 때 왜 네. 좋아하나, 그런 네. 거에 대한 이제 그 심리 그 노트나 그런 과학적인 레퍼런스를 얘가 직접 찾아서 그 아. 레퍼런스를 가지고 논문을 쫙 훑고 읽어 가지고 네. 이러한 기술들을 기여한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 테크닉은 뭐 이렇게 가운데 스플릿을 한 그런 before and after다. 네. 네. 아니면은 뭐 여기 보면은 이제 direct glaze close-up, 이거는 이제 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클로즈업을 해 가지고 되게 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게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이런 네. 거는 이제 뭐 에듀케이션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테크놀로지 뭐 리뷰, 이런 거를 실제로 어.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나. 여기 보면은 이제 MKBHD라는 그 테크 리뷰하는 유튜버 있는데, 그분 아 거를 네네네. 보고서 이제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쓴 거다를 어떻게 어. 리서치를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테크니컬 디테일한 거를 되게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음. 보통 요런 테크닉을 쓸 때는 이런 콘텐츠는 이런 썸네일 테크닉이 먹히겠구나. 그러면은 음. 너가 이런 테크닉을 쓴다면 뭐 얼굴은 이만큼 클로즈업을 해서 몇 퍼센트의 화면을 차지하게 하고 이러한 표정을 짓게 하고 이러한 뭐 텍스트 오버레이를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쫙 리서치를 시킨 건데, 이거 네. 한 열 몇 시간 돌렸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스스로 돌아가게끔 이제 클로드 에이전트들을 쪼끔 설계를 하고 만들어 본 거죠. 네. 우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겠네요.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뭐 네. 리서처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사실 되게 오래 걸렸고, 이거를 네. 검증하는 과정도 사실 되게 쉽지는 않았고, 그래 가지고 네. 실제로 이렇게 매뉴얼 테스팅 같은 것도 많이 해 보고 노트북 LM 음. 같은 것도 써 가지고 이제 가서 해 보는 것도 많이 해 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서비스를 제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피드백도 주면서 이제 리서치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또 되게 다르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인퍼런스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음. 어떻게 쓰는가. 여기 음. 보여 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음. 썸네일도 LLM이 6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이 브랜드를 이해하고, 음. 그다음에는 이 타겟 오디언스를 이해하고, 음. 그다음에는 컨셉을 만들고, 그 컨셉을 랭킹을 하고, 테크닉을 가져와서 비주얼 스트래티지를 만들어서 썸네일을 제작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테크닉 셀렉션. 아까 그 음. 리서치한 자료를 가지고 너가 이제 썸네일 테크닉을 만들 건데, 이렇게 잘 이렇게 브랜드랑 콘텐츠랑 뭐 타겟 오디언스랑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너가 잘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리서치한 결과를 실제로 이 서비스에 투여시키는 그런 과정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군요. 하나만 더 보여 드리자면은, 그래 가지고 여기 네. 보면은
그냥 썸네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 썸네일도 중요하지만 왜 나왔는지가 사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했냐면 제 그 구독자분들의 그 커스터머 프로파일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음. 이분들은 요런 단어들이 먹히겠다. 이분들의 니즈는 요런 거다. 그래서 음. 그런 니즈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뭐 이런 색깔을 쓰고 요런 컴포지션을 가지고 뭐 요런 포컬 포인트를 가지고 뭐 이런 타이틀을 써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음. 이미지를 만들 때도 뭐 제이슨으로도 한번 해 보고 아니면은 그냥 내추럴 프롬프트로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제 시간을 절약해 주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렇게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좋은 썸네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 얼굴을 이렇게 좀 튜닝을 한 것도 있어요. 제 그렇죠.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제 얼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게끔 한 것도 이렇게 모든 거를 좀 자동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렇게 얼굴 이미지를 넣으면 저것이 계속 고정돼서 나오게끔 할 수가 있나요? 네. 어허, 그렇군요. 업로드를 쉽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네. 여기 이미 제 얼굴을 이미 넣어 봤어요. 뭐 하나 만들어 네. 볼까요? 미리? 네. 조시 님과 커리어 해커 알렉스의 뭐 인터뷰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클라우드 코드 뭐에 관한 대화 뭐 이런 식으로 네. 할 수 있겠죠. 그냥 네. 이거 누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어. 이렇게 나와 주는 건데 근데 네. 여기서 하나만 더 보여 드리자면 네. 어디언스 트루스라고 해서 네. 유튜브 채널을 연동을 시키면 음. 제 구독자들의 프로파일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네. 네. 분석하는 그런 툴인데 네. 좀 세죠. 도태 네. 공포를 치트키로 마비시키는 대중이라고 했는데 네. 제 구독자를 네. 위한 건 전혀 아닙니다. 아.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언어를 조금 세게 해야 exaggeration이 좀 더 많이 돼서 유튜브 네. 그 썸네일에도 조금 반영이 많이 돼서 조금 음. 이렇게 그 레벨링을 해 주는데 뭐 네. 보면 이제 기존 전문성이 AI로 대체되어서 사회적 음. 지위와 경제적 가치가 급락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다. 음. 그래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최소한의 노력으로 상위 1%의 도구를 선점해 압도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렇죠. 저도 가장 두려운 게 이거고요. 가장 네. 원하는 게 요거입니다. 아, 근데 저도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컨텍스트로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 LLM이 인프런스를 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렇네요. 썸네일을 만들 때 그냥 뭐 썸네일 만들어 줘가 아니라 제 채널의 어디언스를 알고 그들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들을 알고 그들을 위한 썸네일을 만드는 데에 뭔가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아까 그 리서치 아. 데이터를 더해서. 그러니까 맞춤화된 것을 일단 정보를 컨텍스트를 가득가득 넣어 놓고 그걸 또 한번 정제시킨 데이터가 있음과 동시에 썸네일이 제작이 되니까 확실히 더 클릭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잘 돼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네. 한 3-4번 해 프루프가 돼야죠. 봤거든요. 3-4번 네네네. 정도 해 봤어요. 그리고 네. 3개를 돌릴 때 2개를 예를 쓰고 하나를 제가 직접 만든 거를 해 봤어요. 제가 다 아. 졌습니다. 나? 저 나름 썸네일 잘한다고 아, 생각했거든요. 진짜요? 썸네일 진짜 열심히 만들고 잘 된 것도 네. 있고 진짜 시간과 노력과 이 콘텐츠 커피라이트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제가 얘를 못 이기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머리를 사실 믿지 않아요, 최근에는. 저는 제미나이를 주로 그 후킹 문구를 할 때 쓰거든요. 근데 네.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너무 여기서 재밌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너무 재밌고 이거는 제가 진짜 사업화를 꼭 해보고 싶거든요. 만약에 제가 음. 사업화를 한다면 이거를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거는 제 스스로가 너무 필요한 아이템이고 그렇죠. 실제로 대체제를 찾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거를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도 진짜 많을 텐데 요거 조씨님과 제가 이렇게 네. 하는 이런 네. 영상이 나왔네요. 네. 근데 진짜 조씨가 나와버렸어요. 네. 다른 그렇죠. 조씨. 네. 그렇죠. 네. 다른 그 영어 조씨가 나온 것 같고 어. 뭐 이런 거 뭐 물론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네. 때 5개 한 번에 돌려요. 그래 가지고 오. 15개 중에 고릅니다. 그렇구나. 예. 너무 근데 퀄리티가 좋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네.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조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델은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죠. 모델은 맞아요. 무조건 좋아지니까. 그리고 데이터도 음. 계속 쌓이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진짜 원큐에 만든 건데
네. 제 유튜브 경쟁자들 이제 그 컴패티티브 애널리시스도 하는 거죠. 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아.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여기에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 에러로 네. 디시전 마커를 넣는다. 뭐 아이콘 음. 클러스터를 넣는다. 음. 하여튼 이런 것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모든 거를 3일 정도 만들었나? 아. 3일 안 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replit.로 네. 한 2 시간을 만들었고 음. UI를 만들어 놓고 DB 알아서 거기서 다 만들어 놓고 클로드로 음. 가져와서 이제 에이전트를 쫙 만들어서 알아서 음. 돌아가게끔 했더니 한 3일 음. 정도 만에 이게 만들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며칠을 잡고 몇 달을 잡고 각 잡고 만든다면은 '훨씬 더 좋은 프로덕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덕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한번 사용을 해 보시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음. 언제 오픈하십니까? 그게 고민을 네. 좀 해 보고 준비해 가지고 좀 제가 또 막 제가 그러니까 보통 개발자들이 네.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거를 출시를 잘 못해요. 아. 그래서 아. 이제 네.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기도 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모듈로 만들고 무료로 풀지는 또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네. 지갑이 거덜날 것 같아 가지고 근데 고민 많이 그렇죠.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기 리스트 같은 거 받으시나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재밌겠네요. 근데 아직 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지금 전 세계 최초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네. 아는 사람은 조신 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프로덕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진짜 현재 지금 채널에서 쓰고 계시기는 하는데 어떤지 한번 볼 수도 있나요? 네, 채널에서 어떻게 네. 쓰 한번 열어 쓰셨는지. 볼까요? 네. 어제 한 거 요거죠. 네. 네. 뭐 그래서 요렇게 그냥 3 개를 돌리는 거고. 그래 아. 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음. 저는 얘가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아 네. 이거 세다고 생각했어요. 상위 1%가 네. 쓰는 클로드 코드. 아까 네. 뭐 네. 거기도 나왔지만. 근데 이게 된다는 거는 네.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무편집, 아 그러게요. 커서 뭐 충격적 성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고수들은 이런 거를 잘 알겠지만 네. 요거는 정말 알지 못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렇게 많이 해 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름 그렇죠. 잘한다고 해석은 생각을 하는데. 해석은 가능하겠죠. 근데 저도 클릭해서 봤는데 '왜 저걸 내가 봤을까?' 생각을 해 보면 무편집이라고 했었을 때 음. 뭔가 되게 긴박성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음.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 어 것도 괜찮은 것 네. 같습니다. 뭔가 '저분이 왜 무편집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 그런 것이 그런 것도 재밌는 저에겐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네. 했던 건데 예를 들면은 음. 뭐 이런 거예요. 요렇게 이제 제가 만든 거를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뭐 네. 요렇게 그냥 다른 것도 만든 것도 해 보고 뭐 아니면 이것도 해 봤는데 사실 네. 이것도 얘가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왠지는 저도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아이 네. 캐치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이 음. 테크닉도 보면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썸네일들이. 음. 그게 음.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표정들과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됐다는 것도 음. 참 재밌다. 뭐 나름 따라갔지만 그래도 네. 결국 이 시스템을 이길 수가 없었다. 네.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하는 게 나을까? 차라리 나의 그런 시간과 노력을 자동화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도달한 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그냥 제가 지금 얘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도 그냥 알렉스님 툴 써야겠네요. 진짜 이게 해 굳이 보면 알아요. 해 네 보면 네. 알아요. 아 저는 네. 이거를 저는 해 지난번에 봤으니까 보고 네. 지난번에 보고 제가 한번 분석만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제 얼굴 집어넣는 그 시간이 당장 없었어 가지고 하진 음. 못했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 제가 쓸 수 있다 보니까 저도 한번 써 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내용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이건 일단 또 너무 다른 건데 이제 네네. 이거 만드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노 음. 바나나로 수작업으로 해 봤거든요. 아. 어려운 거예요. 프롬프트 그렇죠.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사실 수작업이에요. 근데 이거 음. 하는데 한 2 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거 내가 2 시간 할 바에 그냥 앱을 내가 만들지. 그래서 네. 그냥 자동화를 시켜야지.' 잔머리를 써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계기 1 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는 내가 내 사진으로 썸네일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요런 네. 것도 다 이제 나노 바나나 써 가지고 이제 새로 만든 건데 이거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근데 심지어 얘를 돌리면은 이거보다 제가 수작업으로 하는 거보다 잘하는 것 같은 느낌? 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물론 네. 문제들이 아직 많아요. 보시면 음. 아시겠지만 좀 다이버시티가 약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음. 얘네들이 좀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뭔가 음. 좀 너무 그런 AI틱한 그런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그런 네. 것들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그러네요.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아 근데 MVP로는 너무 훌륭한 것 같고요. 진짜로. MVP 그 이상인 것 일단 써도 같고. 되니까. 네네. 일단 쓸 저는 수 너무 있으니깐요.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약간 MVP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니까 굴러가게끔은 만들어야 된다. 굴러가고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계속 반복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돈을 지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격 정책 세우시는 거랑 해 가지고 이것저것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돈 많이 고민해 버실 것 보도록 같네요. 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고 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재밌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이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한 네. 번만 나오시는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죠. 언젠가는 저 좀 계속 불러 주세요. 조시 님도 제 채널에 네. 꼭 나오셔야죠. 제가 아 이렇게 초대만 해 어떻게 소개해 주신다면 드릴 그 네.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네. 같이 구독자 쉐어하고 저는 꿈이 있어요. 이 어떤 유튜브 거예요? 유니버스를 만드는 게 저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조시 님이 해 아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라이브로 저희가 그 연합 라이브 같은 걸 해서 유튜브 너무 좋죠. 유니버스 같은 걸 해 네. 가지고 할 수도 라이브로 있지 그냥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생으로 들고 날 것으로 앞으로는 날 것으로 네. 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아 맞습니다. 예 다양한 기획을 해서 고민의 결과들을 수시로 다시 전달을 하고 또 자주 교류하는 그런 26 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오늘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올해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올해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는 음. 솔직히 회사에 올인을 했어요. 음. 회사에서 뭔가 저도 미친 듯이 달려가 가지고 이 커리어 레더를 미친 듯이 올라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음음. 욕심을 쪼끔 많이 버렸고 네. 쉬운 그런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네네. 구독자님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뭔가 같이 소통하고 많이 배우고 계속 만들고 이 서비스 같은 거 런칭하고 그래서 또 뭐 나눔 음.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아 너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좀 많은 것들 교류하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렉스님. 네. 머지않은 시간에 네. 또 곧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로 좋은 교류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알렉스 님의 새로운 면모들을 좀 아시게 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친숙해지는 그런 자리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팟캐스트를 좀 마무리해 보고자 하는데 네, 일단 알렉스 님 다음에 또 뵀으면 너무 좋겠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